자, 여러분들은 치과에서 왜 보철 치료를 받으시나요? 일단 보철이라는 거는 결국 치아가 깨져 나갔을 때 그 치아를 다시 자라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씹는 힘에 저항할 수 있는 어떤 재료로 치아의 형태를 복원하는 것을 이제 보철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치과에서 흔하게 쓰이는 보철의 쌍두마차는 인레이와 크라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레이는 치아의 일부분이 깨져 나가거나 썩었을 때 그 부분을 이런 모양들처럼 전체를 둘러싸는 게 아니라 일부분에 대해서 조각 형식으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형태의 보철이라면, 크라운은 이렇게 치아 전체를 둘러싸는 그런 형태의 보철물입니다. 요즘은 워낙 다들 똑똑하시다 보니까 크라운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은 치아 삭제량이 많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우려를 많이들 표명하십니다. 네, 아주 똑똑하십니다. 인레이에 비해서 크라운의 치아 삭제량은 적게는 30-40%에서 많게는 50-60%까지, 즉 약 절반에서 절반까지는 제 생각엔 아닌 것 같고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즉 상당량의 치질이 삭제돼야 되는 보철 치료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렇다면 매 순간마다 어떻게든 치아를 최대한 보존하는, 즉 치아 삭제량이 최소화가 되는 보철을 선택하는 게 항상 바람직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저희 사례 한 가지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자, 이 환자분의 경우는 기존에 인레이를 했던 부분에 조금 파절도 되어 있고 내부에 좀 2차 우식이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추가적으로 치아의 뒷부분이 파절이 돼서 그 부분을 복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레이를 했었기 때문에 그 인레이를 제거하고 치아 삭제량이 많으니까 크라운은 피하고 다시 인레이를 하는 쪽으로 진단을 내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치아의 보존 측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일견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인레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치아의 벽이 조금 더 적게 남게 되고, 더더군다나 저 뒷 깨진 부분까지 대체하려면 인레이를 뒷부분까지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럼 마치 홍해바다처럼 우리가 씹을 때마다 치아의 벽이 외측으로 갈라지려는 힘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치아의 피로를 누적하게 되고 치아의 크랙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돼서 결국은 나중에 신경치료를 동반한 크라운 치료, 혹은 그것이 늦게 발견되고 어떤 우발적인 이유에 대해서 크랙이 심화가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발치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치아의 벽 자체가 얼마 남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조건 인레이로 수복해서 벌어지는 힘을 작용하기보다는 안쪽으로 벌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치료를 함으로써 더 치아의 머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크라운으로 현재 치료 진단을 세우고 치료를 받고 계신 분입니다. 또 한 사례를 보면은 이분은 30대 남성분인데 좀 상당히 넓은 부분이 예전에 레진으로 메꿔져 있었던 흔적이 있는데 그것이 파절이 되어 있고 내부에 약소하게 이제 2차 우식이 진행되고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식은 썩었다는 얘기죠. 이 치료를 해주신 치과의사분의 의도는 너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레진 치료라는 것은 치아를 가장 삭제가 적게 하면서 치아 외형을 보존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인 대신에 조금 강도가 약하고 파절의 위험성이 있는 치료의 방법인데요. 그 의도 자체는 너무 좋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것이 범위가 너무 넓은 부분을 레진이 커버하지 못해서 이렇게 파절되기 때문에 역시 크라운 치료로 이행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일 후방에 있는 어금니를 제2대구치라고 하는데, 이 제2대구치는 아무래도 우리 씹는 근육의 힘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크랙이 호발하는 치아로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신경치료의 난이도는 더더욱 높고요. 따라서 이런 경우 조금 치아 삭제량이 많지만 범위가 넓다면 처음부터 크라운 치료로 접근을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레진으로 수복해서 잘 쓸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확률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씹는 힘이 세시고 주변에 다수 치아들이 파절이 돼 있는 분이라면 이분은 뭔가 씹는 힘이라던가 치아가 접촉하는 교합이 심상치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크라운으로 접근했으면 좀 더 예지성 있는 치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옛날에는 정말 골드 인레이를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인레이 중에서 골드 인레이는 아주 얇아도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아 삭제량이
아주 얇아도 됐었죠. 하지만 최근에 인레이를 하고 나서 치아에 크랙이 많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을 봤을 때 대부분은 골드 인레이로 치료를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얘기의 요지는 골드 인레이가 무조건 크랙을 유발한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 치아 삭제량이 적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골드 인레이를 경우와 상황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했을 때 크랙이 심화시키는 요소가 경우에 따라 될 수는 있다. 따라서 좀 더 신중하게 진단을 내렸어야 됐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치질을 보존하는 것은 정말 대개는 아주 옳은 말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치아에 크랙이 가기 시작을 해서 뿌리 근처까지 금이 간다면 그 치아는 아무리 주위의 뼈가 튼튼하고 머리가 많이 남아 있어도 결국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크랙이 심화되는 환경을 최대한 막고 환자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과감하게 크라운으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어쩌면 적은 횟수로 예지성이 좋은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 많이 하게 됩니다. 웬만하면 좀 크라운을 고려하게 되는 분들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은 턱뼈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턱뼈가 갸름한 분이 아니고 사각으로 돼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앞에서 얼굴을 이렇게 유심히 봤을 때 턱 근육이 살아있으신 분들, 특히 40, 50대 남성 중 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어느 정도 치아가 파절되거나 썩은 부분이 너무 적은 게 아니면 인레이는 조금 권해드리지 않고 있는 편입니다. 더더군다나 골드 인레이는 추후에 치아를 더 벌리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권장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치아의 접촉 습관 혹은 교합 자체가 좋지 않으신 분들, 교두, 튀어나온 부분과 치아의 와라고 불리는 부분이 안정적으로 닿고 있지 않고 조금 불안정하게 닿거나, 아니면 이것이 주변 치아들을 봤을 때 마모된 치아들이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파절되어 있는 치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면, 아, 이분은 뭔가 물리는 힘이라던가 아니면 물리는 양상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인레이를 했을 때 더욱더 치아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인레이는 권해드리지 않고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치아가 파절되거나 썩은 범위만 볼 것이 아니라 이분의 치아들의 교합 양상에 있어서 불리한 것은 없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될 겁니다. 또한 과거에 치료받은 이력이 인레이를 계속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인레이 면적이 넓어지는 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치아 벽이 좁게 남은 거,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크랙을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이 아무래도 높기 때문에 재치료일수록 조금 더 치아의 삭제량이 많아도 예지성 있는 방향으로 치료 계획을 세워드리는 편입니다. 자, 결국 오늘 영상의 요지는 치질을 보존하는 것은 가장 제우선시 되어야 되는 원칙이는 맞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교합에 관련돼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오로지 치질 삭제에만 목적을 놓고 보철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치아에 스트레스를 더 유발할 수 있고 병원에 오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애로사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보철이 필요할 때에는 치과 의사에 의해서 잇몸이라던가 교합이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환자의 외적인 다른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쪼록 보철을 안 하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보철이 필요하게 된다면 조금 더 치과 의사에 의해서 잘 진단받고 고민해 보시고 하는 습관을 기르신다면 우리의 소중한 치아를 오래 쓸 수 있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 몸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결정해야 되니까.